한 번 더 짚어드리면 투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렬번호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도장을 찍고 선관위 도장 2개 있는 거 확인하고 일렬번호 뭐 한기퉁이 절차를 해서 투표를 하는 곳에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남을 부정선거 보면 저는 개표소에서 부정한 게 나왔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언론에서는 중간에 무슨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시비를 걸었거든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표소에서는 도장 찍고 인장 뭐 봉인도 다 하고 테이프도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뭐 참관인도 돌려보냈다는 등 그런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 개표소에 왔을 때 찌그러진 투표함, 도장 안 찍고 자물쇠 막 제대로 안 돼 있고 봉인도 안 돼 있고 도장도 안 찍혀 있는 이런 게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관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참관인이 하지 말라고 의의를 제기했는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언론에서 관점을 가지고 막 거기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을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그런 시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이제 보안점을 더 보완을 해서 뭐 카메라 설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전화를 하면 엄청난 돈도 줄어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절약되는 거를 딴 걸로 이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투표 시간 연장 돈 없어서 못 한대잖아요. 그러면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면 끝나버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투표 시간, 그 예산으로 투표 시간 2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면 부정 시비도 없어지고 훨씬 저희가 더 윤택하게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대안책이었습니다. 옆에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 개표소가 몇 개죠? 개표소가 요번에 252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개표소에서 이제 모아서 하는 그러지 말고 투표소에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투표소가 전국에 몇 개가 있죠? 13,5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예. 몇 명이 있는 거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요번에 선거인수 4,700만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소별로 개표를 해야 되는 투표 장수가 몇 장 정도 될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한 3,000장 정도 되겠죠? 3,000장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그 3,000장을 2명이서 개표를 해도 1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모아가지고 하니까 비효율적이고 위험합니다. 암만 해도 위험 노출이 심합니다. 집중 개표가. 그러니까 3,000매를 시골에는 10명입니다. 조그마한 투표소 10명, 서울에는 15명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3,000매를 10명이 하면 1인당 300명입니다. 확인하고 옆에 사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 5번 하면은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당선인이 결정되어 봅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금방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요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니까 하나니까 7시 되면 당선인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 제도를 두고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오도방정을 떨고 2시쯤 돼가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라고 시비가 붙고 진짜 이거 정치 구제인지 이거 뭐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이렇게 올라오신 게 여러 곳에서 하니까 조작도 불가능하겠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가 아까 민주주의 교육이 된다고 했으니까 민주주의 교육이 되면 자기 지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지방에 있는 관심 있는 이런 주권자들이 눈 뜨고 부릅뜨면서 참관인으로 계속 하시면서 이게 감시를 하게 되면 부정 시비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자기 동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동네 투표를 할 내가 분쟁이 생기면 아주 자기 동네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마다 책임전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 선거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을 못 시켰습니다. 왜 정착을 못 시켰냐? 저는 정치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을 오민화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투표소 개편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민주주의자로 똑똑하게 만들어 놨으면 투표소 한 개, 뭐 투표함 하나면 금방 하겠네요. 금방 합니다. 예. 그리고 주로 그 학교 아니면은 네, 맞아요. 사무실입니다. 관공서 사무실이니까 CCTV가 다 있습니다. CCTV 켜놓고 하면은 누가 그 투표지를 건드리겠습니까? CCTV가 없으면 요즘 동영상 많다면 가정마다 양당에서 동영상 투표할 때도 카메라 설치하고 개표할 때도 그냥 설치는, 예. 그냥 쭉 가면 예. 아무래도 우리 뭐 CCTV로 막 범인도 잡는 예. 이 판에 이 나라인데 예. 뭔들 부정을 못 잡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죠. CCTV한테 그거 우리 열심히 전자개표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예. 부정선거라고 나서지 않아도 돼요. 전자개표를 네.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 진정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뭐 누구라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오면 언제든지 강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다 해줬습니다. 네. 줬는데 최고 마지막에는 그 12월 14일 날 그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전 국방장관 그리고 안기부 장관이신 건영애 장관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같이 전자개표기 반대하자고 해서 제가 기꺼이 나갔습니다. 나와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중요한 주장이 북한에서 해킹할 가능성이 많다. 전자개표기 이게 지금 뉴스원이라고 그래서 예. 잠깐만요. 이것도 여러분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 전자개표기는 북한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기억해요.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도 지금 나와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 하면서 사실은 투쟁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데 저는 뭐가 하면 이분들하고 틀리는 것은 전 진영의 논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해로운 일이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 얼마 전죠, 작년이죠. 예, 대선 전에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경찰, 대법원 그리고 엄청난 많은 국가 권력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인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하시고 안기부 장관이시죠. 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북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순수하게 전자개표기를 얘기한 여야를 떠난 이런 분들이 같이 나서야 되는데 같이 안 나선 이유는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은 9월 29일 날 기독교 회관에서 이제 어느 단체 가면 제가 이때도 가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또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서 얘기하셨다고요? 기독교 연합 회관에서 전자투개표 위험성 해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단체는 미래한국 국민연합과 한국농단 공동 주최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전자투개표 위험성 해가지고 또 여러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뭐 한미우 정진 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변호사가 하는 거, 대한민국 정치소송 국민포럼 공동대표, 뭐 반부패 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공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남친 땅굴 찾는 사람들, 기타 등등 이래 많이 왔습니다. 했는데 이때도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차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 정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좌파라 합니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노골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왜 좌파라 하냐. 내가 좌파가 맞느냐. 그러면 내가 원칙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왜냐하면 이거는 진정의 논리를 가지면 국민들이 결국 피해자가 되고 국민들의 가슴을 갖다가 굉장히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라요. 국민들이 또 지금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그런 거죠. 점. 예. 선거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협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 요번 카페 우리 모임 단체에서는 공익 후원 모임이라는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공익 소송 후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휴대폰, 스마트폰 자기 계약한 대로 문자라든가 통화량을 다 못 쓸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결제하기 전에. 그럼 만일 결제하기 전에 그거를 조회를 해보시고 어떻게 해도 그건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는 것을 우리 공익소송 후원회로 공익소송 후원에 어플이 있나요? 어플이 있습니다. 네. 공익소송 후원의 어플. 어플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당 없는 돈이 억지로 모금을 하려면 힘든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모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굉장히 되겠습니다.